네. 그,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 증폭기에 대해서 스터디를 했었는데요. 그, 증폭기가, 신호를 키우는 역할을 하지만, 뒤에 보면 여기 OP앰프, 연산 증폭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OP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연산을 나타냅니다.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연산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쉬운 게 더하고 빼고, 그리고 미분적분,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해당하는 연산을 얘기합니다. 증폭기가 어떻게 연산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주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강의의 마지막에 가게 되면 증폭기가 어떻게 연산작용을 하고 미분 방정식을 회로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디지털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아날로그 컴퓨터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게 증폭기거든요. 그래서 저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연산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연산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미분 방정식을 만들 수 있으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신호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여기 이제 그 용어들 중에 이제 몇 가지 살펴볼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스몰 시그널에 대한 설명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보시면 그 음, 스몰 시그널이 비헤이비어라고 얘기하는 저 스몰 시그널이 신호가 작다는 의미라고 얘기하면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리니어하다는 특성하고 같이 엮어서 보면 기본적으로 모든 회로는 난리니어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신호 크기만큼 줄였을 때는 걔를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이 가능합니다. 선형 근사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소자를 선형적으로 근사해서 해석을 할 때 이때 스몰 시그널이라고 얘기합니다. 스몰 시그널과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은 동일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실제 디바이스는 난리니어지만 신호를 좀 줄이다 보면 선형으로 근사해도 크게 오차가 생겨나지 않게 되는 컨디션, 거기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증폭기의 주요 사양이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어스 컨디션. 디바이스 바이스를 어디 걸어야 되는가에 대한 컨디션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입력, 여기가 출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입력은 이걸 우리가 라지 시그널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를 DC, 오퍼레이팅 포인트, DC 전압, DC 오퍼레이팅 포인트, 혹은 Q 포인트라 그러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스몰 시그널입니다. 이 스몰 시그널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야기, 여기서 얘기하는 값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입력을 보시면 라지 시그널 신호가 인가가 됐는데 이 라지 시그널 성분 중에 DC 성분, 요 값이 있을 때 출력에도 그러면 당연히 라지 시그널 출력이 있을 텐데 여기에 DC 오퍼레이팅 포인트가 있고요. 스몰 시그널 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하게 되면 라지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DC 성분이 있는데 이건 입력 DC가 주어졌을 때 출력 DC 지점이 정해지고 여기를 우리가 Q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Q 포인트가 여기에서 바이스 컨디션을 나타냅니다. 신호가 적절한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전달 특성이라고 얘기하면 입력과 출력의 라지 시그널 비헤이비어 여기에 보면 미니멈 출력하고 맥시멈 출력, 세츄에이션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저기에 대칭점에다가 동작점을 잡아야지 가장 큰 신호 크기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가질 수 있는 최대 신호 크기, 그걸 우리가 다이내믹 레인지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입력으로 갈 수 있는 최대 크기, 출력으로 인가할 수 있는 최대 크기, 이게 다이내믹 레인지입니다. 바이스 포인트를 잘못 잡으면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이내믹 레인지가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득이라는 게 있어요. 이득은 이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이 기울기는 델타 VI분의 델타 VO. 이걸 우리가 이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곡이라는 게 있는데, 왜곡은, 이런 지점들을 보면 리니어하지가 않죠, 그죠? 실제 증폭기는 난리니어합니다. 난리니어하다는 이야기는, 하모닉 성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나중에 THD라는 용어를 쓸 텐데요. 어, 그,
LT 스파이스 같은 걸 돌리고 나서 푸리어 시리즈 어널리시스 하고 나면 THD 값을 찍어줍니다. THD는 다른 데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 오디오 앰프에는 THD가 사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외국을 얼마까지 사용할 건지. 일반적인 이제 앰프 같은 경우에는 THD가 5에서 10% 정도 나옵니다. 내가 목적을 했던 신호 대비 왜곡 신호가 5에서 10% 정도 원래 신호에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하이엔드 앰프 같으면 1% 언더인데요. 오디오 앰프 THD가 1% 이하가 되면 대체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선입니다. 앰프가. 그래서 그 가격대가 조그만 성능의 개선에도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래서 THD가 찾기 쉽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노이즈 레벨. 잡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로에서 잡음은 제일 도미넌트한 게 덤을 잡음입니다. 열잡음. 열잡음은 모든 장치에 다 있고요. 온도를 낮추지 않는 한 우리가 볼트만 상수에다가 켈빈 템퍼처를 곱하게 되면 얘가 우리가 보통 썸을 열잡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단위를 보시면 얘가 줄 퍼 K고요. 여기가 켈빈입니다. 그래서 이 단위를 보시면 이게 줄인데 우리가 보통 줄이라고 읽지 않고 이게 와트 퍼 헐츠 이렇게 많이 씁니다. 단위를 보시면 이게 똑같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와트가 줄 퍼 세크고요. 헐츠가 원 오브 세크죠. 그죠? 분자 분모에다가 원 오브 세크를 곱한 거예요. 그럼 얘가 헐츠가 되고요. 와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서멀 노이즈는 두 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는 온도, 이거는 대역폭이 얼마냐. 이게 실제로 노이즈 파워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저 노이즈 이외에도 이제 핑크 노이즈, 레드 노이즈, 블루 노이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컬러 노이즈인데요. 서멀 노이즈는 화이트 노이즈입니다. 화이트 노이즈라는 얘기는 모든 스펙트럼에 다 분포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컬러 노이즈는 특정 스펙트럼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폭기에는 우리가 지금은 신호만 보지만 이것만 있는 건 아니라 노이즈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노이즈는 증폭이 될 수도 있고 작게 증폭될 수도 있고요. 억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로 노이즈 앰프를 설계를 해야 될 때는 이득보다 오히려 노이즈 특성이 훨씬 더 중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증폭기의 주요 특성 중에 하나가 입력 저항, 출력 저항, 이득 이렇게 있었죠. 우리가 봤던 거는 지난 시간에 여기가 입력 저항, 출력 저항, 그리고 이득. 이 세 개가 앰프의 기본 특성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거기도 사양에도 적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밴드위스와 슬루 레이스인데요. 대역폭과 슬루 레이스에 대한 얘기인데 저건 얼마나 증폭기가 빨리 대응할 수 있는가, 입력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가능하는가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7가지가 보통 증폭기의 이제 데이터 시트를 보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요 특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몰 캐피탈에 스몰 서브스크립트, 스몰 캐피탈 서브스크립트를 쓰게 되면 이걸 스몰 시그널이라고 우리가 인식합니다. 여기 VI, VO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보통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값이고요. 라지 캐피탈에 라지 캐피탈 서브스크립트를 쓰게 되면 VAI나 VO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DC 동작점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DC 동작점 값의 정의는 이 라지 시그널 신호의 평균값을 나타냅니다. 타임 어브리지. 저희들이 프리 시리즈 코에피션트의 첫 번째 개수가 있었죠. 그죠? 그게 첫 번째 개수가 t분의 1의 한 주기 동안 VIT의 사실은 이렇게 VIT의 이게 DC 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기대값, expectation value죠. 그죠? 그래서 이게 평균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DC 값과 스몰 시그널을 더하면 이걸 우리가 라지 시그널이라고 부른다라는 용어고요. 그래서 용어에 대한 개념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재난 문자 같은데요. 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증폭기를 구동하는 기본 그 회로가 나와 있는데 여기가 이제 태변한 소스입니다. 어떤 임의의 회로나 센서는 특정 노드에서 들여다보게 되면 태변한 등가 회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소스잖아요. V 시그널 소스, 내부 저항이 RC. 이게 태변한 저항, 태변한 전압 이렇게 표시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블락 자체는 어떤 센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회로 앞단에 있는 회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호를 드라이브 하게 되면 여기에 내부 저항과 증폭기의 입력 임피던스에 의해서 전압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들여다보이는 이 Rin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 들어가는 전류와 이게 걸려있는 전압 사이의 비계죠. 그죠? 그게 원래 데피니션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여기 들어가는 전류는 어떻게 정해지느냐 하면 V 시그널 소스를 R 시그널 소스 플러스의 Rin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V in이라고 얘기하는 요 값은 여기에다가 여기에 내부 저항을 곱하면 되죠. 그죠? I 곱하기 Rin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그 나눠보면 사실 이 데피니션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R in R 시그 플러스 R in의 V 시그 이게 사실은 인풋 로스 팩터라 그랬죠. 그죠? 이게 입력에 대한 조건이고요. 출력에서는 이게 이제 뒷단에 오는 로드 임피던스입니다. RL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얘도 테미넌 등가이로로 표현이 됩니다. 테미넌 등가이로는 내부 저항 하나에 전압 소스 하나 이렇게 되는데 이 전압 소스가 사실 여기에 디펜던트 한 전압 소스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VI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를 RO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압 소스고 이게 테미넌 저항이라고 보시면 이렇게 봤을 때 이 방향으로 봤을 때 테미넌 등가이로를 찾아보면 두 개 엘리먼트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출력 전압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소스가 이 두 개로 디바이딩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소스가 RO와 RL에서 분주돼서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출력 전압을 얻어내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아웃플로스 텀에 해당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 요 용어들을 한번 기억을 해보죠. 저희들이 이제 그 AV라는 게 있고요. 아이고, AV라는 게 있어요. AV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VO 나누기 V, 요 사이를 나타내는데요. 어, 그, 여기도 사실은 동일하죠. 그죠? 근데 차이가 뭐냐 하면, 아이고, 네, 사이즈. 전압 이득을 나타내는데, RL이 인피니티일 때를 나타내요. 그래서 얘는, 어, 다른 책들도 유사한데요. 세드라나 라자비 책을 보면, 이게 전압 이득에 O가 붙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그 차이가, O가 붙어 있을 때, 이때는, 출력이 오픈되어 있을 때, RL이 오픈일 때, 다시 말해서 RL이 무한대일 때 이득이, 여기 이득이니까 VI를 빼야겠네요. 그죠? 이렇게 나눴으니까. 요 이득에다가 아웃플로스를 곱한 거 값이 AV고요. RL이 오픈되게 되면, 아웃플로스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 전압 이득이 이게 되고요. 저희들이 뒤에서 보게 되면 또 GV라는 게 있습니다. 글로벌 볼티지 게인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뭐 여기 AV는 아웃플러스만 포함하라고 했죠. 그죠? 여기는 아웃플러스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인플러스도 포함이 되게 되면 GV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들인데요. AVO라 그러면 로드가 무한대일 때, 다시 말해서 오픈 났을 때, 그때 전압 이득을 AVO라고 부르고요. 로드가 실제로 달렸을 때 이득을 다시 말해서 로스텀, 로드단에서의 로스텀을 포함했을 때의 이득이 AV고요. 로드단과 입력단의 로스를 둘 다 포함하게 되면 우리가 GV라고 부릅니다. 네. 여기는 지난 시간에 증폭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위에 거랑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이게 개인이 파지티브면 입력이 올라갔을 때 예, 이거는 지금 거꾸로 나타내놨네요. 올라가게 되면 이거 올라가는 요점이 돼야 돼요. 여기에서 보면 파지티브면 같은 페이지를 가져요. 올라갔다 내려오면 얘가 올라갔다 내려오면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난인버팅이 되게 되면 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전압 이득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보면 스몰 시그널 비헤이비어에 대한 내용이
리니어에 대한 조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리니어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additivity 또는 homogeneity. 이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만족하면 리니어라 그러고 리니어라 그러면 슈퍼포지션을 만족합니다. 슈퍼포지션을 만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사실은 additivity와 homogeneity니까 그게 사실은 linearity를 나타내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증폭기는 대역폭을 하이패스 필터 구조와 로패스 필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그죠? 여기 로패스 필터 구조가 어떤 주파수 대역에서 이 게인은 이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파수가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 걔가 요 텀에 여기 코너를 표현을 하고요. 또 주파수가 낮아지면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얘가 그래서 S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하이패스 구조고요.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게인이 증가하고요. 여기는 주파수가 높아지면 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코너 프리퀀시, 여기서 코너 프리퀀시 사이 여기를 우리가 밴드위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역폭이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는 얘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그릴 때 로그 스케일로 그리기 때문에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면 얘는 유수자에 묻힙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00K다 그러면 10의 5승이고요. 여기가 100Hz다 그러면 10의 2승인데 여기에서 2승에서 5승까지 그래서 2, 3, 4, 5 이게 등간격이죠. 그죠? 로그 스케일이면.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빼게 되면 보시면 둘, 셋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유스 안에 묻힙니다. 여기서 빼봐야 거의 이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코너가 증폭기의 대역폭을 거의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멀티 스테이지일 때는 증폭기에 증폭기가 붙어 있는 경우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적어야 되겠네요. 여기 V시그가 있고요. 여기에 내부장 R시그가 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스테이지는 여기에 입력 손실이 있고요. 여기에 이득이 있고요. 여기 출력 쪽에서 보면 여기에 R1이 있고 여기에 A1이 있고요. A1 이 I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여기 입력 쪽이 R-in2가 있어요. 그래서 얘와 얘가 얘하고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태변한 득가이로죠. 얘도 태변한 득가이로고. 그래서 얘와 얘에 의해서 다시 손실 팩터가 나옵니다. 얘 입장에서는 이게 로드 손실 팩터고요. 얘 입장에서 얘가 입력 손실 팩터거든요. 그래서 이 노드에서 생겨난 손실은 얘 입장에서는 출력 손실이고 얘 입장에서는 입력 손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손실 팩터들이 중간중간에 삽입이 됩니다. 이게 입력 손실 팩터냐, 출력 손실 팩터는 자기가 누군지에 따라 달라요. 상대적입니다.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입력 손실이고 이게 출력 손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손실 팩터들이 개인 이외에 따로 들어가 있고요. 저런 손실들을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신호를 제대로 전달할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임피던스 매칭 테크닉이 되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증폭기에 대한 인트로덕션이고요. 오펜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펜프는 기본적으로 증폭기인데, 증폭 동작을 이용해서 연산을 할 수 있는 회로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요 내용은 오펜프의 모델을 이해하는 건데요. 이제 저희들이 실제로 만들어 쓴 오펜프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펜프가 동작하는 형태들을 추출을 해서 비헤이비얼 모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는 실제 741 오펜프를 이제 집어넣는 케이스인데요. 딴 거고요. 나중에 그 오펜프의 모델을 아이디어 오펜프. 그 아이디어 오펜프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게 입력장, 여기가 출력장. 이게 이제 741이 대체로 이 정도 돼 있는데 아이디어라면 이게 무한대고요. 얘가 제로라야 돼요. 그리고 전달될 때 이득이 10의 5승인데 보면 코너 프리퀀시가 2파이F니까 10Hz 근처에 코너가 있어요. 보통 저희들이 이제 코너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 RC 회로로 표현하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타임 컨스탄트를 알고 있으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여기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스는 라플라스라는 키워드를 기억해야 하고,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HS를 직접 적어주시면 이게 HS입니다. HS를 적어주면 그 비헤이비어를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스파이스는 생각 외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달 함수들은 대부분 다 이해를 하고 있고 HS라고 적어주고 S라는 키워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주면 라플라스 트랜스폼된 시스템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버추얼 숏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 버추얼 숏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얻어냅니다. 하나는 네거티브 피드백 플러스 이득, 높은 이득과 부귀환을 이용하게 되면 버추얼 숏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숏이라는 거는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숏하고 비슷한데 숏은 아닌, 그게 버추얼 숏입니다. 어떤 특성인지 뒤에서 알아보려고 하고요. 오펜프는 두 가지 컨피규레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인버팅 구조고 다른 하나는 안인버팅 구조입니다. 연산증폭기의 구조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라고 붙어 있는 터미널을 인버팅 터미널 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되어 있는 쪽이 난인버팅 터미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팅 터미널과 난인버팅 터미널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 이 핀 번호는 741 오펜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741 오펜프, 741 오펜프 1번이 아닌데요. 2번, 3번인데. 이거 번호 그냥 순서대로 해놓은 건가 보네요. 741 오펜프는 여기가 2번, 3번, 출력이 6번, 여기가 플러스가 7번, 여기가 4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번호 순서대로 해놓은 거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인버팅과 난인버팅 터미널이 있고, 출력이 있고, 나머지는 바이어스입니다. 바이어스를 인가할 수 있게 됐고, 등가 모델은 보시면, 입력장이 무한대고, 출력장이 제로고, 여기 이득이 아주 큰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모델을 보면, 입력장이 100메가고요, 출력장이 75옴이고요, 게인은 12.5승 정도 됩니다. DC에서 S가 J오메가 대신 제로를 넣게 되면 DC 게인이 한 12.5승 정도 되니까요. 12.5승이면 100dB 정도 되죠, 그죠? 게인이 100dB 정도 됩니다. 그래서 증폭기의 3개 파라미터, 입력장, 출력장, 이득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입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인버팅 터미널 입력과 난인버팅 터미널 입력이 있는데요. 그럼 출력 전압을 기술할 때 이 출력 전압은 인버팅 터미널의 전압에 대한 이득이 있고요. 그리고 난인버팅 터미널에 대한 이득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있게 되는데요. 이 두 개를 저희들이 이제 정의를 할 때, 입력 두 개가 사실은, 오펜프를 스몰 시그널 입장에서 풀기 때문에 선형회로라고 보면 슈퍼포지션 테어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게 지금 슈퍼포지션 테어리죠, 그죠? 입력 두 개가 있으니까 V1에 대한 출력, V2에 대한 출력,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 그 슈퍼포지션 테어리를 조금 다르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V의 코먼 모드 성분, 여기를, 입력 코먼 모드라고. 입력 코먼 모드 성분을 V1과 V2의 평균값, 이걸 코먼 모드 성분이라고 하고요. 디퍼런셜 성분, 여기를 V2에서 V1을 뺀 값. 이렇게 놓게 되면,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차동 신호, 이게 VID고요. 여기 보시면 차동 신호에 대한 이득을 AD로 놨고요. 코먼 모드 신호에 대한 이득을 ACM이라고 놨습니다. 그러면 요 디퍼런셜 신호가 난인버팅에서 인버팅 뺏는 플러스 단자에서 마이너스 단자 쪽의 전압 차이를 VID라고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VID를 V2 마이너스 V1으로 놓고요. 그리고 평균값을 코먼 모드,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공통인 성분을 코먼 모드로 놨습니다. 그래서 차 성분과 공통인 성분으로 두 개를 분리해도 여전히 슈퍼포지션 테어리가 성립합니다. 선형회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V1에 대해서 항을 모으게 되면 이렇게 주어지고요. V2에 대해서 항을 모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A1이 이 값을 나타내고요. A2가 이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연산율폭기는 기본적으로 차성분만 증폭하고요. 호모모드 성분은 서프레션 시킵니다. 그래서 공통인 성분은 줄이기 때문에 얘는 제로로 그렇죠. 아주 작아지고요. 차성분은 증폭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큽니다.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여기에서 얘를 무시하고요. 얘를 무시하게 되면 그냥 AD에 V2-V1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신호를 V1과 V2를 코먼 모드와 디퍼런스 모드로 각각 표현을 해서 그 값들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이제 코먼 모드 성분들은 억압이 되고 차동 성분은 증가되는. 그래서 여기에 차동 신호의 이득과
코먼 모드 성분에 대한 이득을 각각 나타내고요. 저 레이쇼를 우리가 코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CMRR 이게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코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는 어떤 값을 나타내느냐 하면 어, 이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경우에 얘는 인피니티로 갑니다. ACM은 제로로 가야 되고요. AB는 아주 큰 값으로 가야 돼요. 이 이야기는 공통 성분은 없애버리고 신호의 평균 성분을 없애버리고 차 성분만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의미 있는 신호들은 두 신호의 차이에 정보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코먼 모드 성분들은 회로가 잡음에 노출되어 있거나 간섭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면 이 터미널도 간섭이 노출이 되고 얘도 간섭이 노출이 되면 두 개가 간섭 신호는 대부분 다 공통 성분입니다. 공통 성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인버팅과 난인버팅 터미널 둘 다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간섭들은 다. 그래서 코먼 모드 성분들이 대부분 다 간섭이나 잡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코먼 모드를 줄이고 차이 성분만 뽑아내게 되게 되면 굉장히 노이즈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유의미한 신호를 픽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코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들이 일반적으로는 한 100dB 이상 됩니다. 100dB면 파워로 보면 거의 한 100만 배 정도 키우거든요. 그게 잡음보다 훨씬 작은데 신호가 있다 하더라도 잡음을 줄이면서 신호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산정폭기에 인력이 두 개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인력 중에 두 신호의 평균 성분은 대부분 쓸데없는 신호입니다. 대부분 평균 성분은 큽니다. 또 신호가 커요. 근데 차 성분은 굉장히 작아요. 작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신호들은 차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섞여 있을 때 코먼 모드는 줄이면서 차이 성분만 픽업하는 성능, 그걸 우리가 CMRR이라고 부른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이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개 신호가 있을 때, 이제 V1과 V2가 각각 하나는 인버팅, 하나는 난인버팅 쪽에 이렇게 두 개 신호가 인가가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코어 모드 신호의 자동 신호. 여기 신호를 보시면 V1이 이게 V1 터미널의 신호인데 얘는 VI 커먼이 있고요. 마이너스 VID over 2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터미널의 전압은 보시면 VI 커먼에 플러스 VD over 이렇게 주어진 거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코먼 모드 전압이에요. 코먼 모드 전압인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압 드랍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빠져 있고요. 여기에서 전압이 이만큼 증가를 했나 터미널이 여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V1과 V2를 두 개를 더해서 평균을 나누면 얘가 코먼 모드 전압이 나오고요. V2에서 V1을 빼게 되면 얘가 지워지고 VID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신호를 두 개를 인가했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걸 우리가 연산정폭기를 풀 때는 VI 코본과 VID로 디컴포즈해서 어떤 게 차이 성분이고 어떤 게 코먼 모드 성분인지 분리한 다음에 사용을 하고 LT 스파이스인 경우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게 코먼 모드잖아. 여기 차동선 신호. 그러면 각각의 신호들이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회로를 이렇게 만들어 쓰고 LT 스파이스에서도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면 사실 명시적으로 코먼 모드 신호와 자동 신호를 인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살펴볼 내용이 연산증폭기의 동작인데요. 연산증폭기는 여기가 난인버팅 터미널, 인버팅 터미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부분이 연산증폭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난인버팅 터미널, 인버팅 터미널. 그래서 인버팅 터미널 쪽으로 출력의 일부를 태핑해서 인가를 해주기 때문에 네거티브 피드백이라는 여기에다 넣기 때문에 만약에 돌아오는 게 난인버팅 터미널에 들어가면 이게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 피드백이 되죠. 그죠? 포지티브 피드백도 사용합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 부궤환이라고 그러죠. 포지티브 피드백은 우리말로 정궤환,
얘기합니다. 자, 부귀한 회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부귀한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걸 한번 보죠. VO라고 얘기하는 신호. 여기의 출력 신호는 여기 입력이 A만큼 증폭돼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A 이만큼 증폭돼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 VI가 VS와 VF의 차이를 VI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차동 신호를 봐야 되는데요. 차동 신호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뭐의 차이를 구하느냐 하면 소스에서 들어오는 전압에서 피드백으로 돌아오는 신호의 차이. 이 두 개의 차이가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연산된 뽑기는 말씀드렸듯이 코먼 모드는 없앨 거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버팅과 난 인버팅의 디퍼런스 성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기 VI로 들어오게 되고 얘를 이렇게 증폭해서 출력으로 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입력 전압이라고 얘기하는 건 VS에서 VF를 뺀 값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걸 이렇게 보면 돼요. VF가 뭔지를 한번 봐야 돼요. VF는 출력 전압을 VO만큼 따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베타는 1보다는 작아요. 이야기는 출력의 일부를 따서 피드백 전압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A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VO가 있고요. 여기도 VO가 있어요. 제가 시간을 빼놨는데요.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두 개를 보시면 여기에 VO와 여기에 VO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스테이블한 회로예요. 스테이블 서킷이라고 하면 VO가 계속 변하면 안 돼요. 안정적으로 값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조건이라면 여기 VO와 여기 VO가 같습니다. 증폭기로 동작을 하려면 언스테이블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스테이블 해야 되기 때문에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이 있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이라는 얘기는 일정한 값이, 다시 말해서 왼쪽 항과 오른쪽 항이 동일한 값을 유지하는 특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정적인 회로가 됩니다. 그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면 여기 항을 넘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스테이블한 회로도 있냐 하면 있습니다. 언스테이블한 회로는 지금은 저희들이 다루진 않지만 무작정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조건을 잘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언제 이제 스테이블하지 않는 회로가 되는지를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A 베타를 여기로 넘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 플러스의 A 베타에다가 5를 하게 되면 얘가 뭐가 같아지느냐 하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득이라는 걸 정의하는데요. 얘는 VO 나누기 VS 이렇게 정의해 놓으면 얘를 우리가 클로즈드 루프이드 AF라고 합니다. 피드백이 된 상태에서의 이득을 나타내는데 얘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A 1 플러스의 A 베타 이렇게 주어집니다.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A라는 값이 굉장히 크고요. 여기는 1보다 좀 작습니다. 0.5, 0.3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A 베타가 1보다 훨씬 큽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근사할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근사할 수 있고 얘는 이렇게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렇게 근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득이 이 베타의 역수에 비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식을 한번 주의해서 보시죠. 회로가 안정적이라 그러면 출력 전압은 파이나이트한 전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력 전압,
아이고, 여기 입력잖아. 이라고 얘기하는 건 VO 나누기 A 이렇게 돼요. sub스크립트 갑자기 안 되네. 그래서 VI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를 이렇게 나눴을 때의 값입니다. 근데 A가 아주 크다 그러면 얘는 제로로 풀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VI라고 얘기하는 값이 VS와 VF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인버팅 터미널과 난인버팅 터미널 사이의 전압 차이. 그게 VI거든요. 근데 이게 제로로 간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죠? 얘가 얘를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제어를 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지시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행한 결과를 가져와서 비교했을 때 지시사항과 얘가 일치하면 에러가 없는 거죠. 그죠? 결국에 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에러 컴포넌트. 얼마나 오차가 있는가. 내가 지시한 내용과 실제로 실행한 결과 사이에 오차가 얼마 있는가를 나타내는 게 VI입니다. 개인이 충분히 크면 오차가 없어져요. 개인이 충분히 크면 오차가 없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앞쪽에 제가 오펜프를 기술할 때 버추얼 숏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죠? 자, 오펜프는 인버팅과 난인버팅 사이에 입력 저항이 무한대입니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방 회로죠. 그죠? 자, 근데 피드백을 걸었더니 난인버팅과 입력 터미널의 전압이 일치하게 되죠. 그죠? 이게 보면 VS가 VF하고 같아지는 지점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두 지점의 전압이 모든 시간에서 같으면 숏이 나 있는 거죠. 숏인데 두 터미널 사이 저항이 얼마라고요? 무한대. 그냥 숏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버추얼 숏이라. 그래서 두 터미널이 저항은 무한대인데 피드백을 걸었더니 얘를 계속 쫓아다니니까 숏처럼 보이는 거예요. 두 노드의 전압이 모든 시간에 동일하면 그건 숏입니다. 근데 저항은 또 숏이 아니거든요. 무한대니까 그래서 버추얼 숏이라고 그럽니다. 연산적 뽑기의 핵심 아이디어가 버추얼 숏에서 나옵니다. 버추얼 숏을 이용하면 굉장히 다양한 연산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면 괴환회로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들 중에 이제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서 보시고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일 때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생겨 있죠. 그죠? 자, A 베타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무한대죠. 그죠? 개인이 무한대면 뭘 얘기하나요? 입력이 없더라도 출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A 베타가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오실레이터예요. 오실레이터는 입력이 없어요. 근데 출력만 있어요. 클락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 DC만 주는데 우리가 원하는 클락 신호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쓰는 게 A 베타가 마이너스 1이 되는 데를 만들어내요. 근데 실제로 마이너스 1인 데를 만들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예를 들어서 A 베타가 마이너스 2면 이게 마이너스 A가 되나요? A 베타가 마이너스 2면 1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이 조건이에요. 자, 얘가 음수가 되면 언스테이블 회로가 됩니다. 그건 나중에 오실레이터 만들 때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오실레이터는 여기 시점의 전압과 여기 시점의 전압이 달라져요. 루프 위드 기보다 크다는 얘기가 여기서 출발한 신호가 지금 보시면 A 베타가 1보다 크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돌아오게 되면 마이너스 A 베타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커지게 되면 이게 한번 루프를 돌았을 때 이득이 1보다 커지게 되면 여기서 출발해서 갔다 온 신호가 한 바퀴 돌면 커져 있고 한 바퀴 돌면 더 커져 있고 더 커져 있고 커져요. 점점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이 시간이 다르면 같다고 볼 수 없고 그 얘기가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솔루션이 없는 회로라는 얘기죠. 그죠?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그림은 오실레이터 회로에서 다시 다루게 됩니다. 자, 오실레이터는 오실레이터가 되면 스테디 스테이트가 돼요. 근데 스테디 스테이트가 없는 게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이 개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신호가 커지면 여긴 개인이 크다가 신호가 점점 커지면 개인이 이펙티브하게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요. 점점 줄어들어서 얘가 1이 되면 그 상태를 유지를 해요. 이게 오실레이터예요. 이게 0이 되는 자리. A 베타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무한대 곱하기 제로는
어떤 값이 존재하게 되죠. 그죠? 저렇게 해서 만드는 게 오실레이터예요. 자, 이제,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클로즈 루프 이득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A 베타를 아무거나 넣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거 넣었을 때 이게 나오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시점에서의 출력과 여기 시점에서 출력이 시간이 차이가 나죠. 그죠? 시간 차이가 나더라도 스테디 스테이트만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식 자체를 이렇게 디라이브 하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요. A 베타가 최소한 얘가 1 플러스 A 베타가 양수가 되는 조건. S만 워킹을 합니다. 네. 여기 버추얼 숏에 대한 개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러가 제로가 갈 수 있다는 조건이고요. 자, 그걸 이용해서 두 가지 증폭기를 볼 텐데요. 인버팅 컴퓨테이션과 난 인버팅 컴퓨테이션. 여기가 뒤쪽이 이제 난 인버팅 컴퓨테이션이 어디 있어야 되는데요. 이건 난 인버팅 컴퓨테이션이고요. 인버팅이 끝나고 있는 인버팅. 이게 난 인버팅 컴퓨테이션. 두 가지 컴퓨테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버팅 구조. 저희들이 앞쪽에서 이제 베타라고 얘기하는 걸 봤는데 이 베타가 뭐냐 하면 V 피드백 나누기 VO 이 사이거든요. 이 레이쇼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봐요. 여기가 출력 전압이에요. 여기가 피드백 전압이거든요. 피드백 전압인데 지금 이제 요 두 개의 디바이딩 룰에 의해서 사실 베타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어널리시스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인버팅 컴퓨테이션이면 자, 이거의 개인이 아주 크다 그랬죠. 그죠? 출력 전압이 파이나이트예요. 그러면 여기 사이의 전압 차이가 얼마가 될까요? 제로죠. 그죠? 그럼 여기가 그라운드예요. 0볼트예요. 그럼 0.0볼트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 있어요. 이 상태에 있는데 신호를 어디다 넣느냐 하면 여기 넣으면 인버팅, 여기다 넣으면 난 인버팅 이렇게 돼요. 저렇게 생긴 회로에 여기에 신호를 넣어요. 이건 그냥 이 상태로 가만히 있어요. 제로고 제로고 제로면 전류 안 흐르고 안 흐르고 그냥 그 상태로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상태가 기본 상태거든요. 여기가 제로기 때문에 여기가 제로고요. 여기는 원래 데피니션상 제로고요. 그럼 전류가 안 흐르죠. 그러면 전류가 안 흐르면 여기도 전류가 안 흐르면 그럼 여기도 제로예요. 아웃풋도 제로, 여기도 제로, 모든 게 제로인 상태. 이게 초기 상태예요. 여기에 저희들이 입력을 가해서 뭔가 변화를 줬어요. 그러면 여긴 제로고 여기도 제로겠죠. 그죠? 보초를 줬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양단 전압이 이만큼 걸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VI 나누기 R 만큼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흘러 들어온 전류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나요? 여기에 임피던스가 무한대로 그랬잖아요. 그죠? 일로는 못 가요. 자,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 온 전류는 어떻게 가느냐 하면 안으로 들어가요. 안에는 뭐가 있냐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전압 소스가 있어요. 저항이 있고. 이게 전류의 흐르는 방향입니다. 인버팅 앰프요. 인버팅 앰프는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에서 공급을 해요. 여기서 공급한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오프앰프 내부에서 소모가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에 흘러는 전류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동일하죠. 그죠? 그럼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흘렀기 때문에 전압 드랍이 생깁니다. 이 전압 차이가 얼마냐 하면 흐르는 전류에다가 이걸 곱하면 돼요. 이게 흐르는 전류예요. 그래서 R1분의 VI에다가 R2를 곱하면 여기 양단의 전압인데 여기가 제로예요. 그럼 출력 전압은 어떻게 돼요? 여기보다 낮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R1분의 R2의 VI 이렇게 돼서 이득이 나와요. 자, 여기 오펜프 이득이 들어가 있나요? 오펜프의 이득은 충분히 커서 여기가 버추얼 숏이 된다는데 이미 사용을 했어요. 연산정폭기 이득은 나타나진 않아요. 저항에 의해서 이득이 정해지고요. 지금은 네거티브 사인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인버팅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인버팅 앰프의 동작입니다. 이게. 그래서 인버팅 앰프의 개인을 알고 싶으면 오앰프의 개인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크기만 하면 저항에 의해서 개인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펜프로를 볼 때는 오펜프 얘가 개인이 얼마인지 몰라도 이득이 얼마인지를 쉽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요 뒤에 이제 난인버팅 앰프를 한번 볼게요. 똑같은 회로인데 신호를 여기다 인가를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얘를 파이나이트 개인인 경우를 설명하는 거죠.
여기는 안 됩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난인버팅을 한번 볼게요. 난인버팅은 원래 이렇게 생겨 있는 회로에서 이게 R2, R1 여기에 시그널 소스를 인갈합니다. 이게 난인버팅 앰프입니다. 여기 전압이 VI예요. 입력 전압입니다. 그러면 여기 전압도 입력 전압이겠죠. 보철 숏이니까. 그러면 여기 양단 사이에 전압이 이만큼 발생을 해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돼요. 이 전류가 R1분의 VI만큼 전류가 동일하게 이렇게 흘러야 돼요. 이 전류는 어디에서 와야 되느냐 하면 여기는 저항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내부 소스에서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흘러줍니다. 자, 얘는 전류를 하나도 안 줘도 돼요. 자, 인버팅 구조는 자기가 전류를 줍니다. 여기는 전압만 걸어주고 여기 전류가 안 들어가죠. 임피던스가 크니까. 저항이 아주 크니까 안 들어가도 돼요. 대신에 오펜프가 전류를 공급을 해줍니다. 얘하고 반대죠, 그죠? 자세히 비교해 보시면. 자, 그러면 여기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출력 전압은 일단 여기 전압이 VI예요.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면 여기 전압 차이가 발생하죠. R2에 여기 흐르는 전류, 이게 이 전류에 R1분의 VI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1 플러스에 R1분의 R2의 VI 이렇게 돼요. 자, 이득이 1 플러스 R1, R2로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 1이 들어간 이유는 여기가 VI를 거는 순간 여기 VI가 걸려요. 그래서 일단 1을 확보하고 들어가요. 여기 전류가 흐르면 이 전류가 여기 흘러요.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와 여기 저항을 곱하게 되면 여기 양단 전압 차이가 발생하고 출력 전압은 여기 전압에서 여기 전압 차이를 더하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난인버팅이죠. 이게 포지티브 사인이죠. 그죠? 여기는 네거티브 사인이고. 자, 둘 다 뭘 이용했냐면 버추얼 숏을 이용했어요. 버추얼 숏을 이용해서 표현했습니다. 자, 버추얼 숏을 이용을 할 때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뭘 이용했냐면 이걸 이용하면 좋은데 이게 충분히 A가 크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A가 충분히 안 크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연산증폭기를 만들 때는 뭐 10의 4승, 10의 5승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전압 범위 안에서는 거의 숏으로 갑니다. 근데 좀 개인이 모자라는 경우, 뭐 20이나 100이나 뭐 이렇게 개인이 좀 낮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인버팅 앰프일 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인버팅 앰프에서 파이나이트인 게인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V2에서 V1을 뺏는 값이 이 전압이 VI입니다. 에라라 그랬죠. 그죠? 오차가 있는데 이 오차가 이렇게 주어져요. 자, 이때 A가 충분히 크면 그냥 제로 놓으면 되는데 A가 충분히 안 커요. 자, 그래서 여기 전압을 찾아내야 돼요. V1의 전압을. V1의 전압이 여기 전압은 확실하게 제로죠. 그죠? 그라운드니까. 여기는 버추얼 숏이면 제로인데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시면 얘는 제로니까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V1이 요 전압을 가지고 있죠. 저게 제로라고 주장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A가 충분히 커서. 근데 제로가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전압에서 여기 전압을 뺏는 만큼 전류가 흐르니까 이 입력 전압에서 여기 전압을 뺀 만큼 다시 말해서 입력 전압에서 여기 전압을 뺀 거죠. 그죠? 빼서 R1으로 나눴어요. 이게 실제로 흐르는 전류입니다. 앞쪽에서는 이 뒤에 걸 무시했었죠. 그죠? A가 충분히 커서. 자, 얘가 살아남아 있다 그러면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단 이 전압, 여기 전압이 이거예요. 여기 전압에서 요만큼 드랍이 생기겠죠. 여기 전압에서 R2 곱하기 요 전류만큼 하게 되면 이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쭉 정리를 해봅니다. VO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이득을 찾아내보면 이득이 우리가 원래 계산했던 이득이 요 앞에 요 값입니다. 이게 아이디얼 할 때 이득이죠. 그죠? 자, 근데 거기에 뭔가가 곱해져 있어요. 곱해져 있는데 그 곱해져 있는 게 1 플러스 델타분의 1. 이 델타가 두 값입니다. 자, 자세히 들여다보면 A가 얼마나 커야 되느냐. 이거하고 관계되어 있는 게 1 플러스 R2 나누기 R1이 얼마냐 하고 B입니다. 이게 충분히 작으면 델타를 제로 넣으면 아이디어한 케이스로 가죠. 그죠? 자, 저기 우리가 생각했던 이 연산 증폭기 이득이 얼마나 되느냐는 우리가 이 델타를 무시하려면 요게 델타인데 얘가 얼마나 작아야 되는가 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나이트일 때는 요거 값을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A가 100이었다고 생각하고 위에가 뭐 개인이 뭐 R1, R2가 다 1이었다고 하면 3 나누기 이게 보시면 2 나누기네요. R1, R2가 똑같으면 1이면 2 나누기 100 정도 될 겁니다.
그럼 한 2% 정도 되죠, 그죠? 2%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는 원래 있던 이득이 얼마 차이 나느냐면, 1 나누기 1 플러스에 0.02, 이 정도가 돼요. 원래 나왔던 개인의 98% 정도가 나옵니다. 100%면 요게 나와야 되죠, 그죠? 여기에 한 98%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개인이 모자랐을 때의 값인데요. 우리가 어느 정도 톨러런스를 가져야 되는지는 여기 이 스펙을 보고 결정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이 말씀드렸듯이 연산적 복귀는 개인이 10의 5승 정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 둘, 세 개가 더 붙어요. 그러면 네, 거의 제로네요. 세 개가 더 붙으니까 여기 세 개 더 붙이면 되죠, 그죠? 하나, 둘, 세 개 붙이면 이 정도 나와요. 이건 유효 숫자 세 자리 잡으면 그냥 100%죠, 그죠? 그래서 저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파이나이트일 때는 약간의 오차가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내용을 설명해 놓은 부분이, 요 뒤에 파이나이트이드, 이제, 파이나이트 오픈 부이드, 다시 말해서 오펜프의 연산 증폭계 이득이 충분히 크지 않을 때, 그때는, 요 정도의, 개인이 보시면, R2 나뉘기 R1에 1 플러스 1 플러스 델타만큼 들어간다는 거고, 델타는 이렇게 주어진다. 나인버팅 앰프도 똑같은 방법으로 파이나이트 이득일 때 계산하는 방법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원래 아이디어란 이득은 요 값이에요. 똑같이 1 플러스 델타분의 1이고 델타는 앞에서 봤던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델타분의 1이라는 텀이 그 인버팅 앰프든 난인버팅 앰프든 파이나이트한 이득을 가지게 되면 그 뒤에 텀이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텀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연산 증폭기의 이득이 일반적으로 다 크다고 가정을 해요. 이 델타를 무시하는 거예요. 델타가 제로라고 보고 다 풉니다. 그러면 난인버팅이든 인버팅이든 저항의 비로 이득이 정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델타를 계산하면 됩니다. 델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인버팅이든 난인버팅이든 동일합니다. A분의 1 플러스 R2 오버 R1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연산증폭기의 입력과 출력 저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는 입력이 하이임피던스, 이게 이제 이 하이임피던스 원래 전압 다룰 때 되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연산증폭기는 기본적으로 전압을 핸들링하게 되어 있고요. 그 아웃풋 레지스턴스는 여기 출력단 테베난 저항에 붙어 있는 이 저항을 나타내요. 이 저항이 원래 아이디어라면 제로인데 7살 오펜프 같은 경우는 한 75옴 정도 됩니다. 여기에 내부 저항은 한 100메가옴 정도 됩니다. 자, 이 값을 알려주는 이유는 우리가 이걸 제로로 분사하려면 얘보다 이런 저항이 R1을 충분히 크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R1, R2를 얼마 더 잡아야 된다는 얘기 안 하고 R1, R2의 B가 얼마인지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R1을 15옴, R2를 20옴 이렇게 잡으면 되냐 하면 그럼 오차가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부 저항이 제로가 아니에요, 그때는. 75옴은 15옴, 20옴보다는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1kΩ, 2kΩ 쓰면 그때는 75옴은 1000, 2000보다는 75옴이 작잖아요. 75옴 그냥 제로로 보는 거. 그때는 괜찮아요. 그래서 R1, R2라고 적어놓은 내용을 보시고 저 저항은 아무거나 써도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가 메가옴 달이잖아요. 그죠? 이걸 수십 메가옴씩 쓰게 되면 그때는 입력이 오픈이라고 해도 그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여기 흐르는 전류보다 여기 흐르는 전류가 비슷해져 버리면 이게 우리가 계산했던 거하고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R1, R2를 셀렉션 할 때 이 스마트하게 셀렉션을 해야 돼요. 아무 값을 주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했던 R5가 제로다. 그리고 R2는 무한대다. 라고 얘기했는데 물리적으로 그렇게 못 만들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는 데이터 시트에 보시면 75옴, 100메가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입력은 무한대로 볼 수 있는 저항 크기, 또 출력 저항은 제로로 볼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저항이 있어요. 그 저항을 가져다 쓰면 우리가 계산한 대로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연산증폭기의 인버팅과 난인버팅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건데요. 하고 나서 맨 처음 연산이 뭐냐면 덧셈, 뺄셈에 대한 연산입니다. 자, 버추얼 숏을 가지고 어떻게 덧셈, 뺄셈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 회로를 한번 보시죠. V1부터 Vn, N개의 전압이 있고요. 저항이 R1, R2에서 Rn까지 있습니다. 자, 근데 요 회로를 한번 보시면 여기는 제로고요. 여기도 제로입니다. 버추얼 숏으로.
그러면 여기 양단의 전압이 V1이고요. 양단의 전압이 V2고 양단의 전압이 Vn입니다. 각각의 흘러 들어오는 전류는 Ri분의 VI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 R1분의 V1, R2분의 V2가 각각 흘러 들어와요.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걸 다 더한 게 실제로 여기 전류입니다. 여기 전류를 보시면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죠? 이게 모든 전류가 여기로 몰려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 그라운드니까. 자, 여기에서 이 전류는 한쪽으로 못 들어가고 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저렇게 들어가게 되면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출력 전압은 여기 전압에서 여기 전압을 빼면 되는데 여기 전압이 제로니까 여기 전압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의 R, F의 I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전압을 적게 되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RF로 곱하면 돼요. 그렇게 주어지게 돼요. 이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여기 안에가 웨이트드 썸이죠, 그죠? 요 전압들의 웨이트드 썸으로 출력 전압이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RF는 공통 팩터고요. R1, R2, R3, 뭐 Rn 가지고 웨이팅 팩터를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웨이트드 썸을 어떻게 내는가에 대한 건데요. 여기에 핵심 사항이 버추얼 숏이죠, 그죠? 버추얼 숏이면 들어온 전류가 여기로 못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버추얼 숏이 좋은 게 전압은 붙들어주면서 전류는 안 가져가죠. 그죠? 그래서 전류를 여기로 라우팅하게 되면 출력 전압을 연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저걸 조금 응용하게 되면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여기는 보면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웨이트드 썸이나 서브트랙션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슈퍼포지션 테리를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V1에 대한 V1은 뭐 곱하기 V1 개인 곱하기 V1 개인 곱하기 V2 뭐 곱하기 V3 뭐 곱하기 V4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슈퍼포지션 테리죠, 그죠? 그래서 V1에 대해서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건 다 제로로 보내. 그러면 V1에 대해서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전압 차이가 R1분의 V1만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럼 여기 전압이 형성이 되겠죠, 그죠? 여기 전압이 있게 됩니다. 여기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서 여기 전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또 이렇게 인버팅이 되죠, 그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마이너스의 RB분의 RC의 여기 전압이에요. RA, R1. 이렇게 되죠. 여기 전압이 여기 전압이에요. 여기 전압에서 인버팅 앰프니까 난인버팅 앰프가 되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그 R1분의 V1, R1분의 RA 곱하기 이 플러스 이 마이너스를 없애야 돼요. 이렇게 되죠. 여기 원래 마이너스 사인이 있었는데 두 개 곱해지게 되면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보시면 슈퍼포지션 테어리로 그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V3가 있으면 마이너스 R3분의 RC 이게 인버팅 앰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웨이트드 썸을 낼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이제 그 연산육복기 중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버퍼 앰프인데요. 버퍼 앰프인데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입력 전압하고 여기 출력 전압. 이 전압과 이 전압은 버추얼 숏이기 때문에 동일한 전압을 가지고 있죠, 그죠? 자,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여기 어떤 시그널 소스가 있어요. VS가 있는데 얘 VS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부 저항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내부 저항이 예를 들어서 뭐 100kΩ입니다. 이렇게 돼. 굉장히 커요. 근데 내가 구동해야 되는 건 1kΩ이에요. 그럼 출력 전압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00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VS. 거의 100분의 1로 줄죠, 그죠? 그러면 신호가 거의 안 나가요. 근데 똑같은 회로를 여기다 붙여요. 얘를 이렇게 안 하고 얘를 여기다 연결해요. 그리고 얘를 여기다 연결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전압은 VS죠, 그죠? 얘는 이쪽 임피던스가 무한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VS예요. 손실이 없죠, 그죠?
그리고 얘는 VS가 여기 걸려서 얘가 여기를 구동합니다. 그러면 100%다 끌어낼 수 있죠. 그죠? 이게 얘는 전압만 걸어주고 전류는 하나도 안 써도 돼요. 얘가 굉장히 약한 소자라도 돼요. 그걸 전압의 크기는 동일하지만 전류의 크기가 달라요. 그죠? 여기에 흘려야 될 전류는 크잖아요. 그죠? 같은 거라도 얘보다는 훨씬 크게 흘러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버퍼앰프예요. 버퍼앰프는 볼티지 버퍼앰프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 커런트 버퍼앰프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티지 버퍼앰프인데 버퍼라고 얘기하는 건 원래 얘하고 얘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냥 연결하면 신호가 죽기 때문에 이 사이에 얘를 삽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류 부스팅을 해서 손실 없이 전력을 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음. 여기서부터가 이제 연산이 약간 복잡해지는데요. 그 입력이 여기 V1, V2가 있고요. 여기가 VO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겨 있을 때 슈퍼포지션 theory를 쓴다 그랬죠. 슈퍼포지션 theory로 제가 출력 전압이 어떻게 잠깐만요. 호목5를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호목5는 보시면 여기 박스 쳐진 부분이 이 증폭기입니다. 여기가 소스고요. 여기가 RL입니다. 여기 저항값들은 다 주어져 있고요. GN값도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입력 신호, 소스 신호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게 스케일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RS가 1K고요. 여기 보면 Rin, 여기 저항이 1K예요. 그러면 여기 전압하고 여기 전압을 비교했을 때 여기 전압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절반이죠, 그죠? 그래서 절반 크기가 돼요. 이렇게 입력이 주어집니다. 이 크기가 얘가 요 간격의 절반 크기만큼 올라오는 이게 이제 VI입니다. 여기 전압이에요. 그게 여기 조죠. 여기 전압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 VI가 되게 되면 여기 전류가 얼마 흐른다 그랬냐면 GM 곱하기 VI만큼 전류가 흘러요. 그 전류가 이 두 개의 패러렐 값에 그러죠, 그죠? 지금 RO가 얼마냐면 10K, RL이 10K, 얘도 10K, 10K면 병렬하면 이게 5K겠죠, 그죠? 여기에 5K가 곱해지면 얘가 출력 전압이에요. 근데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드랍이 생기겠죠, 그죠? 이렇게 줘서. 자, 그러면 입력 전압을 할 때 출력 전압 VI분의 VO 얘는 얼마가 될까요? GM이 10mm, 얘가 5 곱하기 10의 3승. 그러니까 뭐 너무 큰데요? 제가 스킬 잘못 그렸나요? 잠깐만요. 50대. 이, 이게 10이 아니라 1이 돼야 되는,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문제를 잘못 냈나 봐요. 이게 50대가 넘이 그릴 수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음, 제가 풀었을 때는 이게 5라고 나왔었는데, 곱셈을 잘못했나 봐요. 5K고, 이게 그렇게 되는 게 맞네요. 이 계산하면 GM 곱하기 RL인데, 여기가 10K, 10K면 5K가 나와요. 그럼 얘가, 예, 제가 가서 바꿔놓을게요. 1mm가 돼야지 말이 돼요. 이게, 그러면 5배가 나오잖아요. 그죠? 요거의 5배인데, 실제로는 2.5배 정도 될 겁니다. 2.5배 되면, 얘가 하나, 둘, 2.5배. 여기쯤 돼요. 근데 이제 부호가 뒤집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여기 2.5배.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출력 전압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얘가 1mm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돼요. 50mm면 이게 벗어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가서, 풀었을 때는 5배였는데, 계산하니까 50배네요. 네. 저도 실수할 때가 많죠. 이런 걸 실수를 안 해요. 네, 두 번째는 여기 회로인데요. 자, 여기에서 그, 여기가 VS고요. R1 값이 R1 값이 2K, R2가 4K, 그리고 RL이 1K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인버팅 앰프 구조이죠, 그죠? 인버팅 앰프인데 이득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0V니까 이렇게 전류가 그러겠죠, 그죠?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흘러 들어간 전류는 VS, 여기가 0V니까요. VS 나누기 R1. 이렇게 해서 여기 실제 출력 전압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여기 전압이 나와요. 이게 지금 요런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VS가 1V일 때, 이게 좀, VO가 아니라 VS네요. 이게 이제 출력 전압인데, 여기 이득을 계산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죠? 이게 이득입니다. 자, VS가 1V일 때 VO와 IOP를 구하기 1V래요. 1V면 여기 전압이 마이너스의 R1분의 R2가 여기 전압이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전압이면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있겠죠, 그죠? 자, 저희들이 풀 때 얘가 없을 때 많이 풀었어요. 근데 대개는 다 이게 있어요. 로드가 있는 경우래요. 로드가 있는 경우인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 전류가 있고요. 얘가 1V일 때. 1V일 때 여기가 1V 차이니까 이렇게 여기 들어간 전류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R1분의 VS만큼 이 여기 흐르는 전류예요. 요 전류가 여기 흘러 들어가는 게 있고요. 여기도 흐르는 전류가 있죠, 그죠? 여기는 얼마 흐르느냐 하면 RL분의 VO예요. 그게 이렇게 흘러요. 지금 VO가 어떻게 돼 있냐면 R2 나누기 R1의 V1의 값이니까 이게 요 값이죠, 그죠? 요렇게 이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여기 전압을 집어넣었을 때 흐르는 전류입니다. 그러면 여기 전압이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여기는 이렇게 이 전류와 이 전류 더하면 전체 전류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로드에서 흘러들어오는 전류 그리고 R2로 흘러들어오는 전류 그 두 썸이 이 전류에 해당하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VS가 1V 픽 투 픽일 때 출력 전압 파형을 그려라 그랬는데 1V 픽 투 픽 0.5에서 마이너스 0.5니까 1V겠죠. 저기 픽 투 픽으로 첨두 값이 1V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VO 파형을 구하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마이너스 R1분의 R2 계산해 보면 얘가 마이너스 2 정도가 나옵니다. 이득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2배 하게 되면 1V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뒤집혀져야 되죠. 그죠?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A가 무한대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A가 무한대가 아니라 이제 100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이득을 계산할 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R1분의 R2에다가 1 나누기 1 플러스 델타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델타가 어떻게 된다고요? A. 지금은 이게 100이겠죠. 그죠? 이게 100입니다. 이게 이겁니다. 이게 4고 얘가 2K니까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100분의 3 정도 돼요. 여기 100분의 3 정도 되시면 하면 이 개인을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100분의 3 적어 놓으면 요 개인이 얻어지고요. 요게 이제 이 개인이에요. 좀 줄었겠죠. 그죠? 원래 안 줄었을 때 개인이 이거였죠. 그랬을 때 요 퍼센티지를 구하라. 몇 퍼센트 정도 변화했는지. 그죠? 여기는 똑같은데 나뉜 버티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똑같은 문제. 저항도 똑같아요. VS도 똑같아요. 차이가 소스를 여기다 넣냐? 아니면 여기다 넣냐? 이 둘의 차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넣게 되면 여기가 VS가 되고요. 여기 출력 전압은 1 플러스 R1분의 R2의 VS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득을 구하고 VS를 집어넣으면 여기 전압이 나오겠죠. 그죠?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VS가 걸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이 전류도 얘가 공급을 해야 되고 여기 전압이 포지티브면 이렇게도 전류가 흘러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로 돌아간 전류와 여기 들어간 전류를 얘가 공급을 해야 돼요. 오펜프가 얼마나 전류를 밀어내야 되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펜프가 공급해야 될 전류가 얼마인지 를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나인 버튼 구조니까 같은 페이지로 움직였죠. 그죠? 이렇게만 움직일 겁니다. 그걸 찾아도 똑같이 파이나이트 게인일 때 동일하게 1 플러스 1 플러스 델타 팩터만큼 변하겠죠. 그죠? 그걸 찾아서 찾으시면 목이 여기까지 완료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거 같네요. 뒤에 걸 하면 좋은데. 네. 여기까지 하고 한 5분 남았는데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출석 체크 잠깐만. 태깅을 부탁을 드리긴 했는데 확인만 하고요. 현 그룹 네, 그렇죠. 됐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7시까지 만나요. 안 바꿔놨나요? 내일까지 바꿔놓을게요. 제가 지난번에 수정한 줄 알았는데. 근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